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17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어저께 이어서 장내 세균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그 유튜브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공해준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배웠던 거 잠깐 보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브, 미생물의 바이옴, 생태계를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또는 이 바이옴이 이제 지놈에서 OM이 이걸 따서 우리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종류, 개체수, 서식처를 보면 종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펑거스, 곰팡이가 있고 그 중에 세균이 99%고요. 우리 인체 세포는 30조 개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모두 38조 개로 숫자는 미생물이 더 많고 대부분은 대장에 산다.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유전체는 사람마다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때그때 뭘 먹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위생, 식이, 약물, 수면, 스트레스, 흡연, 운동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뀐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항생제나 석유형 식단, 제왕절개 이런 거는 이제 안 좋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역계, 두 번째는 신경계, 내분비계, 세 번째는 이제 대사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면역계를 발달, 훈련, 지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인인데 이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균,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퇴출하고 공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으면 이 군인들이 훈련이나 지휘를 잘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염증 질환이나 조절, 예방, 개선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일단 부족하거나 종류가 부족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 면역계의 교란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적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서 이제 우리 몸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나 피부를 공격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가 되고요. 뭐 위를 공격하면 위염이고, 간을 공격하면 간염이고, 뭐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 뭐 여기저기를 공격하면 이유 없이 그냥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와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라는 게 뇌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뇌에서 바로 합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내주는 거, 그걸 장뇌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내 세균이 별로 없으면 기본적으로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신경계하고 내분비계는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이게 호르몬,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쓰이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러고, 이게 나와 가지고 우리 온몸을 돌면 호르몬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의 생산 분비 조절을 다 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인데 식욕, 수면, 기분, 활력 이런 것들이 다 신경계, 내분비계의 그런 작용이거든요. 이런 걸 조절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사 기능을 조절하고 대사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들 있잖아요. 이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장내 세균이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나 K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또 혈당, 혈압, 지질대사 뭐 이런 것들에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 및 생체 에너지의 그런 에너지 대사 이런 거에 장내 세균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조성에 따라서 같은 걸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살이 찌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먹어도 마른 그런 체형이 되고요. 또 이제 장이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대사 기능하고 관련이 된다. 예. 이제 고등동물인 인간이 유전자가 이제 2만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도 잘 못 만들거든요. 비타민 B도 그렇고요. 예, 다 우리 몸에 엄청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약으로 먹으라고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장내 세균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들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장내 세균이 없으면 그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통칭하면은 예전에는 별로 우리나라에 흔한 병이 아니었는데 서구식 식단이 도입되면서
우리 먹거리가 이제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생긴 병들은 대부분 다 장내 세균하고 관련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제 유전자라는 거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병의 발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할 때 30년 전만 해도 아토피, 알레르기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가장 흔한 병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 우리 지놈이라고 하는 유전체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인데, 유전체의 변화는 뭐 크게 바뀔 일이 없거든요. 계속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엄마한테서 좋은 걸 받았더라도 자식이 그걸 잘 가꾸지 못해서 유해균이 많아진다거나 이제 장내 세균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없었던 병이 자식들한테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거트라는 게 장이거든요. 그래서 거트 브레인 엑시스, 이게 장 뇌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겉 스킨 엑시스는 장과 피부의 축, 그다음에 겉 렁 엑시스라고 해서 장과 폐의 축이 있고요. 여기는 없는데 겉 리버 엑시스라고 해서 장하고 간의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겉이잖아요. 겉이라는 거는 결국 장 속에 있는 세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하고 뇌의 축이고, 세균하고 피부의 축, 세균하고 폐의 축인데, 보시면 겉 브레인 엑시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오티즘, 이게 자폐입니다. 요즘에 자폐 어린이들 굉장히 많죠.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섬유질 안 먹는, 과일, 채소 이런 거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키트릭 디스오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병들, 그 다음에 어른에서는 이제 뉴로디제너러티브 디스오더라는 게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이런 것들도 다 장뇌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폐, 퇴행성 뇌질환, 정신질환 이게 관련이 있고요. 여기 뉴모니아는 아마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겉 렁 엑시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폐에 생기는 병들은 아스마라는 게 천식이고요. COPD라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 폐암, 그리고 폐렴.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자꾸 폐렴이 걸리는 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장내 세균이 별로 없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사하고 관련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비만이고요. 두 번째가 타입 2 2형 당뇨병이고,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으로 요즘엔 암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작동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진대사하고 관련되는 비만, 2형 당뇨병,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장간축이라고 여기 써 있긴 하네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게 결국 이제 지방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경화, 간염, 간암. 그래서 장간축에서 중요한 건 이제 지방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장하고 혈관에도 영향을 줘서 동맥경화라든지 심부전증, 여기 보시면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혈전증, 심부전증, 뇌졸중, 고혈압 이런 것도 다 장내 세균이랑 관련이 있고, 겉스킨 엑시스, 장하고 피부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주로 아토피, 건선, 여드름, 피부암. 그래서 장내 세균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아주 깨끗하거든요. 우리 이제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들 이제 피부 보시면은 아주 맑고 투명하잖아요. 그게 뭐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워낙 장내 세균이 튼튼한 분들이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아토피나 건선이나 이런 게 없고 여드름도 없고 아주 깔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장질환이 유명하죠. 장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 먼저 손상받는 게 장이잖아요. 특히 대장이 손상을 받아서 크론병, 대장성 대장염,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예, 이런 것들 아주 고질적인 그런 설사하고 혈변하고 하는 그런 치료하기 힘든 병인데, 사실은 이게 다 장내 세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들이고, 여러 가지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고요. 예, 자가 면역 질환, 장에서 훈련받아서 장내 세균에 대항해서 여기 장을 지켜야 되는 면역 세포들이 이 장을 떠나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알레르기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도 다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늘어나는 그런 모든 병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이제 사망 원인이랑 직접 관련되는 병들이 다 장내 세균에 의한 병들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는 장내 세균을 잘 키우는 거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DNA가 중요하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DNA, 마이크로비옴, 장내 세균이 가지고 있는 DNA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13개 만성 질환 중에서 12개는 타고난 DNA보다는 마이크로비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12개 중에 13개 중에 이제 한 개가 일형 당뇨병입니다. 이거는 유전성으로 생기는 거고 나머지 12개는 장내 세균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그 12개가 뭐냐? 비만, 고혈압, 이형 당뇨 이런 거 이제 우리 만성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요즘 애들한테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 장질환 중에는 대장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 전립선암도 마이크로비옴에 의한 것고요. 뇌질환 중에서는 파킨슨병, 조현병 뭐 이렇게만 돼 있지만 뭐 ADHD도 그렇고 또 요즘에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도 다 장내 세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이 이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 세균을 못 가꾸고 장내 세균이 이제 그 부족하거나 또는 종류가 별로 없는데 건강을 기대한다는 거는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이처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당뇨약 중에서 메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1958년부터 사용되는 그런 당뇨약인데 이걸 먹으면 당뇨만 예방되는 게 아니라 각종 성인병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지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우리 몸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장에 사는 장내 세균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그 당뇨에도 좋고 우리 몸에도 좋은 그런 약이다 하는 게 알려졌고요. 모두 5가지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첫 번째 작용은 바실러스나 황색 포도상구균 이거에 의해서 우리 담즙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아커만 씨아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이런 고블리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점액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숏체인 패티애시드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지방산이죠. 이걸 만드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SCFA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뷰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락테이트가 나오는데 이게 장벽에 있는 어떤 수용체계 결합을 하면 이게 GPR 43이나 41 뭐 소장에 있냐 대장에 있냐에 따라 좀 다른데 거기에 이제 작동을 하면 GLP-1 그다음에 PYY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식욕도 저하시키고 혈당도 이제 떨어뜨리고 메인은 이 작용에 의해서 그 당뇨가 좋아지는 거죠. 락토바실러스를 통해서 우리 장에 사는 그런 내분비 세포에 작동을 한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그람 음성균을 이제 작동을 하면 LPS라 그래서 장독소거든요. 장독소가 이제 저하되는 그런 작용.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건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대사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포르민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이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에 작동을 해서 걔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장벽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하는 게 주요 메커니즘이란 게 또 뭐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항산화제로 알려져서 우리 몸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장내 세균이 없으면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하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이나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어떤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고 약도 그렇고 뭐 폴리페놀 같은 기능성 식품들도 결국은 장내 세균이 튼튼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생애 주기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이제 내일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른쪽 테이블에 뭐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장내 세균을 이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거 그전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장내 세균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그 사이에 또 먹는 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 주문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이제 CNR이라고요. 이건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서장원 형님이란 분이 만드시는 건데 이제 강황을 발효시켜서 만든 환인데요. 하루에 2포씩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강황이 좀 먹으면 상당히 쓰고 좀 위장장애도 있고 한데 이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제 꾸준히 먹고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일본에서 사온 건데 아오지루라는 겁니다. 이제 보리 새싹으로 만든 아오지루가 이제 청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차가루 비슷하게 파란색인데요. 뭐 카페인이 안 들어 있어 가지고 녹차같이 뭐 속쓰리거나 이런 건 없이 이제 꾸준히 아침에 이제 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베리하고 모로, 오렌지 이런 게 이제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물에 잘 녹고 이거하고 베르가못 그것까지 이제 해가지고 3가지 폴리페놀을 이제 한꺼번에 섞어서 이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 오가닉 파이버라 그래서 한 13가지 정도의 여러가지 파이버 모아놓은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새싹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든 그런 걸로 이제 한 스푼 정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가루입니다. 이거는 그 베타글루칸이라고 김일성대학교 나오신 분이 만들었는데 복합 버섯, 배양, 발효 분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버섯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든 건데 버섯에도 이제 베타글루칸이 많이 있어가지고 식이섬유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꾸준히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갔다가 저희 직원분이 사다 주신 이제 상황버섯 그 분말인데요. 이것도 이제 2스푼씩 그렇게 사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노루궁뎅이 버섯하고 차가버섯 분말도 있는데요. 그건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그 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주문한 건데, 제가 요즘에 김지호 원장님이라고 메디람 한방병원 원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이 이제 장내 세균을 위한 어떤 식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추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인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국장 가루인데요. 이게 뭐 거의 냄새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제 청국장 잘 못 먹는데, 일단 이제 콩을 발효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균도 있고 또 섬유질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영양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어보려고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왔고요. 두 번째 거는 유기농 발효 현미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살롱브라는 데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현미라는 게 이제 벼를 이렇게 도정한 거잖아요. 도정했을 때 그 껍질, 그걸 아마 강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쌀껍질이죠. 쌀껍질을 이제 발효한 거, 그거를 이제 현미 강이라고 한 것 같고, 이 안에 이제 쌀도 들어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량 메주가루라고 되어 있고요. 고추장, 된장, 막장을 만들 때 쓰는 거라는데, 아무튼 청국장 가루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원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고 내일부터 좀 먹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은 가루를 다 먹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타서 먹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루 하나에 물 500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당히 머리를 써서 같은 종류의 분말들은 같이 막 섞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한 1500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장내 세균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먹으면서 지금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장내 세균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양성이라든지 양이 더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이제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내 세균 강의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